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S&P 500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 분석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자료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24년 초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공격적인 투자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은 결국 급등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정형이냐 공격형이냐를 바탕으로 성과를 기대하더라도 가장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파이 S&P 500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은 S&P 500이라는 겁니다. 1년 동안에 23%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S&P는 한 주만 사더라도 미국 대기업 500개의 투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접적인 달러 투자를 통해서 물가를 이기는 혹은 위험을 해지하는 역할로서 S&P 500은 필수적인 투자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25년의 거시적인 경제 예측을 두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라고 제가 많이 보는 이제 미국 정보 사이트인데 25년 전망을 네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또 기회와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23년과 24년에는 강세를 보였죠. 25년에는 잠재적인 환경이 예상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1.5%에서 2% 정도의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10% 정도의 조정이 예상 가능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강세장을 예상한다라고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500만 구독자의 월스트리트 블랙버스트라는 논평가는요. S&P 24 5% 올랐고 나스닥이 31%, 다우가 13% 정도 오른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우는 조금 변동성이 마지막에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111%나 올랐고요. 골드, 실버도 약 24%, 21% 정도 올랐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정리를 했었고 S&P 500에 대해서도 약 6%에서 10%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식은 최고의 자산 클래스다라고 하면서 S&P 500에 대해서 기회를 좀 엿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세계 1위 S&P 500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퍼포먼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수익률을 같이 따지고 보면 물가지수는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런 환경을 보였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물가지수보다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으로 10% 이상 꾸준히 상승했던 퍼포먼스를 과거 1995년 이전부터 보여왔던 것이 바로 S&P 500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미국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에서 다녀와서 걔네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열이면 9은 S&P 500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별 주식보다도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S&P 500 ETF였고요. 성과를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1개월은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었지만 6개월 동안에 8%, 1년 동안에 24%, 3년 동안에도 28%, 5년 동안에는 무려 96%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업다운이 있었긴 하겠지만 배당 수익률을 포함하게 되면은 토탈 리턴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S&P 500은 스파이를 거의 똑같이 추종하다 보니까 S&P 500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파이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결국 스파이로 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자료를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RSI라고 상대 강도 지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거나 아니면 너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때를 50을 중간으로 해서 보통 20과 70 혹은 30과 80 뭐 이런 수준으로 레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물론 저점과 고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숫자와 크게 관계없이 그냥 S&P는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역시 1.2% 정도가 기록이 되고 연간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모습도 연평균으로도 4% 뭐 혹은 3년 동안에 7% 연간으로는 6.5% 계속해서 S&P 500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배당을 연속적으로 지급했던 연수는 연속적으로 31년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평균값 ETF는 3년 정도라고 비교해 봤을 때 S&P 500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S&P 500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 1등주에 투자한다라는 것이고 내 자산이 반드시 일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멈춰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캡처한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숫자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환경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P의 편입 자산도 마찬가지로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개별적으로 좀 담고 싶은 그런 모습까지 차트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약간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을 수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많이 올라 있어요. 애플과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S&P는 시장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S&P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직투 S&P 500을 한번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스파이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보수가 높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IVV 그리고 VOO도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수익률은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차별화를 둘 수 있는 ETF가 미국 직투에서는 바로 SPLG였습니다. 똑같은 운영사 SPDL에서 만든 포트폴리오 S&P 500 ETF인데요. 자, 0.02의 보수로서 0.09 보수보다도 훨씬 낮은 보수, 그리고 경쟁사인 IVV와 VOO보다도 더 낮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익률도 더 좋았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주당 거의 600불씩 한 이런 자산들을 자주 사모으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SPLG의 이 낮은 가격은 또 사서 한 주씩 사서 모으기에도 좀 부담이 좀 덜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투로 S&P 500을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면 SPLG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S&P 500을 투자할 때 SPLG 그리고 스파이 그리고 동일 가중 RSP도 있었지만 SPYG도 있었습니다. 성장주의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PYG이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SPYG나 RSP 혹은 SPYV 그다음에 SPHD 같은 S&P 500의 약간 변형된 투자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S&P 500 기본 투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표되는 투자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판 S&P 500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5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직투 그리고 한국 상장된 ETF를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미국 직투는 양도세 그리고 분리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세는 22%를 내야 되고 배당에 대해서는 15%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분리과세 형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러를 직접 투자하시거나 달러에 대한 그 보유 혹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실 거면 미국 직투가 좋고요. 한국판 S&P 500을 투자하시게 되면 절세 계좌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ISA나 연금에서 100%, 퇴직연금에서도 70%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절세 계좌를 이용하시는 부분이 먼저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잘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미국 직투나 국내 상장된 ETF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에이스가 가장 위에 있고요. 타이거, 그다음에 라이즈도 있습니다. 코덱스는요, 실제로 S&P 500의 기본형인 없습니다. 해지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지는 아시다시피 $1가 고정돼 있고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싼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에서도 S&P 500 ETF가 5개로 총 라인업을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S&P 500의 ETF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위에서부터 미래셋이고요. 한투 에이스, 그다음에 신한솔, KB 라이즈, 그다음에 코덱스의 해지 형태를 1, 2, 3, 4, 5번으로 비교를 해본 블룸버그의 현재 데이터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 가격 등락과 수익률을 포함해서 연간 등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바로 한국투자 에이스의 S&P 500이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상장 이후 수익률입니다.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뭐 과거의 수익률이 실제로 미래의 수익률을 대표하거나 보증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1등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타이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안정적으로 또 시장이 오를 때는 이런 것이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떨어질 때는 또 이런 것들도 신경 쓰이는 것이 또 이쪽 투자 세계거든요. 그래서 신한솔 그리고 KB 라이즈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코덱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1 환율이 반영이 될 수가 없었던 그런 해지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는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1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나는 순수히 S&P 500만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의 해지 형태도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국투자 에이스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두시고요.
S&P 500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00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등 했던 에이스 500의 ETF의 라인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로서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보유 종목 수가 519개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비중을 한번 보시면 6%,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가 비중이 매우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500개 종목을 나눠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비중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S&P도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500개의 우량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한다라는 형태로 S&P 500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국 주식의 1등 종목들을 담는다라는 개념에서는 재테크에서 최소 10% 이상의 비중을 담아 가시는 것을 한번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멈춰 놓으시고 좀 보시게 되면 포지션 변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빠지는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ETF가 성과가 가장 좋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